8호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린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2의 닷컴 버블이다, 제2의 금융위기다라는 얘기들이 끊이질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증시는 8호 쇼크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8호 쇼크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앞날과 관련해 사실상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끝났는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좀 이렇게 지난 일주일 전에 예. 암울했던 상황을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말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예. 발언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이렇게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요즘 뭐 트럼프랑 해리스의 어떤 뭐 공방전이 치열하니까 그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예. 트럼프도 막말입니다는 예. 제이드 벤슨이 막말이 더 이어지고 있죠. 아. 그래서 해리스 이렇게 민주당 후보한테 자식이 예. 없다. 아. 이런 미국 사회에 이틀 동안 아마 여성들을 결집시키고 유세 경쟁을 결집시키는, 그래서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파동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지난 일주일 전에 8월 쇼크 때 뭐 닷컴 버블,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걸 감안해서 공매도 친 사람이 정상을 되찾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그 일주일 동안 시청자 여러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뭐 미국의 CPI 발표, 이것보다도 더 큰 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8호 쇼크를 낳았던, 또 많이 그와 관련돼서 얘기 나왔던 한 7가지 정도를 제 견해가 아니라 블룸버그라든가 세계적 예. 석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한번 시청자분한테 향후 주식 투자 관련해서 한번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장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8호 쇼크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는 이 문제에서 과장됐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적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보 난립, 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정보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짜 정보도 있고 진짜 정보도 있는데 가짜 정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예. 제가 그래서 모두에 아마 제이드 벤슨의 막말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도 진위 여부를 따라서 예. 당시에는 진위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홍역회도 이렇게 이번 주 방송에 시청자분이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워낙 고생을 하신 것을 생각해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예. 쪽에 이제 발언을 예, 해주셨습니다는 맞습니다. 미 3대 지수 전부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해설 안 했던 지난 주말에 새벽에 끝난 미국의 예. 3대 지수 모습, 전일에 이제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이 굉장히 강권이었었는데요. 많은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진다 하는 시각과 달리 미국 증시는 특별한 지표 발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시장 자율적으로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가장 관심인데요. 역시 146엔 147엔대로 예. 일부에서는 이것이 115엔, 지난 주말에는 오늘 유튜브 보니까 115엔까지 떨어진다, 115 이런 엔까지요? 쪽에 그렇게 예. 얘기해서 뭐 엔캐리 자금 청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는 실제로 시장의 모습은 146에서 147엔. 그리고 매도 매수 포지션을 볼 때 엔화의 매도 매수 포지션을 볼 때 지금은 롱 포지션, 엔화에 대해서 롱 포지션, 매수 예. 포지션이 높은 상황이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엔캐리 자금에 이렇게 근거가 났던 10년물 국채금리는 8월 쇼크 이전보다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는 더 상승하는 모습이다. 예.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엔캐리에 대한 청산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세계 각국들의 증시 모습 보면 예. 한국과 일본만 사실 8월 쇼크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많이 회복되긴 하지만 이건 누차에 말씀드린 우리 내부 문제다, 일본 내부 문제다. 그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 이러한 쇼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얼만큼 완충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내부 문제, 특히 외환 보유라든가 경상 수지라든가 이런 완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증시적 측면에서는 한국 투자가들이 밖으로 이탈되기 때문에 예. 사실 떨어질 때는 미국 증시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는 그만큼 탄력 있게 리지런스 복원이 되지 않는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8호 쇼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었었죠. 워낙 중요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달 21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는 이 문제가 가장 핫이되다 보니까 결국 블룸버그라든가 각종 설문조사 기관에서 예. 이게 경기 침체 상황이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대체로는 페드 인사들은 뭐 경기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쇼크 이전보다 뭐 포지션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포지션에서 전혀 변동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아까 오스만 굴수비라든가 보만 이사라든가 이런 예. 쪽의 얘기들을 아마 우리 김 캐스터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무슨 경기 침체냐 하는 측면에서 성장률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지난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3.2%, 1분기에 1.4%, 2분기에 2.8%. 그리고 2분기에 사실 이게 추정이고 3분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 애틀란타 GDP 나오는 지난 주말에 전해졌습니다는 2.9%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상의 추이도 NBR의 경기 판단할 때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예. 지금 성장 모습은 2분기에 1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하고 그다음에 수준 자체 2.8%도 잠재 수준의 1.7%보다 높은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경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세계적 석학들 가짜 뉴스가 판칠 때는 좀 유튜브 내용도 정말로 있잖아요. 예. 유튜브 클릭스와 관계없이 정말 투자자한테 안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이렇게 신뢰가 돼갈 수 있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예. 역시 미국도 설문조사할 때 미국의 경기 침체냐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석학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연착륙은 69%. 뭐 경기는 증시는 좋은 거죠. 예. 경착륙 가능해서 20%반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세계적 석학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역시 이것도 과민됐다 하는 것이 그대로 판명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업률과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실업률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 4.3%.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샤메 법칙에 적용됐다. 샤메 법칙이 1970년대 이후에 한 차례 의견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와도 미국의 그 소위 9월 회의의 0.5% 비컷이라든가 임시회의 이전 회의 이전에도 임시회의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에선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7월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이다. 경기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 석학들의 견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로나 지원금 축소, 지원금 축소니까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지금 미국은 진짜 많습니다. 예. 자연재해 진짜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노동시장에 참여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구직 활동에 들어오는데 뭐 경기 상황에서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구직 활동에 들어오는데 사실은 경기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비자발적 실업자죠. 그렇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걸 비자발적 실업. 실업률 개념에 있어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분자는 비자발적 예. 실업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세계적 석학의 견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페드 인사들도 그렇습니다는 보험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고용시장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자막을 좀 전에 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예. 자막을 좀 전에 들어보면 지금 미국의 완전 고용 수준이 사실 그 3.9%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의 4.3% 올라가는 것은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 계절적 요인이다. 그렇죠. 경기와는 그렇게 관계없다. 그래서 세계적 석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하다. 60%. 그다음에 악화후에 이건 이제 7월달, 8월달 계절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예. 노동시장 참여하는 요 요인만 끝나면 악화만 끝나면 다시 안정된다. 그래서 8월달은 그렇게 해서 9월달에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예. 그 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0% 플러스 24%, 84%입니다. 그렇죠. 84%입니다. 지표 하나 가지고 너무 과잉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하는 또 이 실업률은 대표적으로 경제 후행 지표다. 예. 주식 투자는 너무 쇼크 발생만큼 의미가 크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이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엔캐리 자금 청산보다도 이 실업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업률이 4.5% 이상 나올 때는 어떠냐 하면 지금 코로나 지원금 축소라든가 자연재해에서 사실 최대 실업률의 상승폭이 0.6%포인트 추정하거든요. 예. 그럼 페드가 추정한 완전 고용 수준이 지금 3.9%거든요. 그러면 4.5에 0.6%포인트를 빼면 3.9%거든요. 예. 여기보다 올라갈 때 4.5%가 여기보다 올라갈 때는 그건 경기 침체다. 예. 경기 침체이다.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측면에 전향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보다도 사실 실업률 문제가 4.5% 이상 나오느냐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 시청자분도 이 수준 이상 나오면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2차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이런 쪽의 지적은 한번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5%를 좀 잘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자, 그리고 8월 쇼크를 계기로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회 법칙이죠. 그런데 3회 법칙이 과연 유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것은 지금 미국 학계 내에서도 많이 얘기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4월 1일 날 프라우드 샤메 법칙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문제 1970년대 이후에 실업률가 실증적 자료다. 예. 실증적 자료다. 그러면 실증적 자료라는 건 시계열 자료거든요. 시계열 자료라는 건 연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연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보면 사실 코로나는 어떤 특이한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 모델 분석에서 보면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특성이 작용이기 때문에 시계열의 연속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시계열의 연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계열의 연속성이 있을 때 크라우드 샤메 법칙이 잘 적용됐다고 해서 경기 침체다. 근데 이게 시계열의 연속성이 없을 때는 떨어질 때는 크라우드 샤메 법칙에 의해서 적합했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이건 본인 자신이 인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크라우드 샴 본인이 얘기했었죠. 본인도 그랬지 예. 않습니까?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4월 1일 날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는 요 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시계열 자료다. 시계열 자료 연속성이다. 경제 시스템이 유지가 될 때는 이 자료에 이 법칙의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 사태라든가 해서 경제가 이 절연됐을 때 소위 예. 크리프 현상이 많이 절연됐을 때는 거기에 더미를 씌워야 되거든요. 가변세, 시계열의 연속성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게 더미를 많이 씌우면 결과는 뭐냐. 자, 사회 법칙이 적발됐다, 경기 침체다 하더라도 이 우려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크라우드 샴의 법칙이 이렇게 얘기했던 크라우드 샴 박사가 얘기했던 자인된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샴의 법칙의 유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증시라든가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달 20일에 있을 잭스홀 미팅에서 미국의 학자들이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의하기가 좋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샤메 법칙을 대신할 수 있는 프린스턴대 교수가 아마 예. 나와서 이 문제를 샤메 법칙의 대안적인 측면에서 아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면 잭스홀 미팅 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제가 이렇게 모델을 분석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쇼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 PMI였는데요. 자, 평상시에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시장에 이 관심을 많이 받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이 과열되고 거품이 끼기 전에는 그래도 크게 반응하진 않는데 굉장히 큰 상태일 때는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확히 적용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PMI 지표는 사실 경제 지표 할 때 하나의 얘기만 했을지 예. 이번 것처럼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의미를 분석해서 이 지표가 많이 부각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MI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통계에서 보면 객관적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PMI 50 하회했다, 경기 침체다 하는 이런 시각을 제시한 분은 이건 설문조사의 결과다. 우리가 샘플링 에러, 넌 샘플링 에러, 지금 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나와봐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뜻에 따라서 그 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 현실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나의 상황에 따라서 뭐 없죠. 뭐 A라는 후보가 탁 나왔으면 나의 부합되는 사람이냐? 그건 객관적, 그 옳다. 나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다. 무조건 싫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설문조사가 어떻게 말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경제지표에서도 나오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됐던 이틀에 발표됐던 7월 ISM의 서비스업 예. 지수가 뭐 호조로 나왔죠. 그렇죠. 호조로 나왔죠. 근데 미국은 사실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서 작가가 미국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서비스 비중을 한번 이렇게 해서 제가 70% 근접했다 하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70% 상회했다, 72%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가 설령 50 밑에 나왔다. 예. 근데 그보다 비중이 70% 이상 된 서비스 비중이 오히려 올라갔다. 미국의 경기 판단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PMI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너무 과잉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PMI 지수가 과거에 그렇게 평가를 받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ISM에서 나오는 ISM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겁니다. 예. 일종의 민간 기관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보다 더 신뢰받는 경기 선행 지수가 OECD의 컴포짓 리딩 인덱스라고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저 CLI에서 컴포짓 리딩 인덱스 복합 선행 지수를 가지고 예. 왜냐하면 왜 복합 지수냐? 지금 산업별로 차별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마저도 제조업 지수와 비서비스 지수 간에 이게 비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포짓 복합 리딩 인덱스 이거 가지고 하면 미국은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비관론자들이 예. 이 PMI, 제조업 PMI 가지고 경기 침체 오래됐다, 엔켈이 청산된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은 상당히 본인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긴급 인하 그리고 B컷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글쎄요, 뭐 지난주엔 많이 언급됐지만 이번 주에 딱 시작할 때 보니까 이게 뭐 쏙 들어간 것 같던데요. 네, 쏙 들어갔다는 표현이 났죠. 일단 페드 인사들이 아까 김천 PD께서 페드 인사들의 면면에 대해서 지난주 말에 예. 반응했던 걸 쭉 보내주셨죠. 보호만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쭉 해서는데요. 뭐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다는 기점이죠. 그래서 예. 8월 쇼크 이전에 비해서 페드 인사들의 태도는 그렇게 변한 게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8월 쇼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죠. 9월에 FOMC 회의에서는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건 이제 B컷이라는 용어로 별도로 구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예. B컷 0.5%포인트 나와야 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1년 동안에 125bp 내지는 200bp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증시 호재냐? 이거는 증시 호재는 아니다. 예.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문제를 더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이든 주식을 버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한번 예. 이번 그 세계적 석학들도 비슷한 견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예.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8월 쇼크가 났다 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9월 달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 하면 인플레 재발하지 않습니까? 예. 먹을 거에 실수지 않습니까?
볼커이시스는 에클스 시스와 함께 페드가 1913년 설립 이후에 양대 치호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8월 CPI 이번 주에 나옵니다는 0.2% 예상대로 0.2% 높게 나옵니다. 물론 페이크 논쟁이 있긴 하겠습니다는 0.2% 높게 나옵니다. 근데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안정돼 있는데 예. 이렇게 높게 나올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기 문제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 재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전반적으로 서비스 요금들이 지금 미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좀 애청하시는 이렇게 그 김태욱 시오비전 그룹에서 일본에 갔다 오면 일본이 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경 시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호텔 비용이 우리도 지금 홍앵커가 저보다 젊기 때문에 뭐 호캉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이들이 하는 예. 거 보면 지금 1박에 괜찮은 이게 호텔 하루박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글쎄 저도 안 가본 지 오래되긴 해가지고 글쎄 뭐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예. 50만, 60만 원 된다. 그렇게 비싼가요? 근데 예. 일본이 엔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으로 동경 시내에 이렇게 황궁 밑에 이렇게 호텔 보면 예.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엔화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하네요. 예. 일본도 그렇게 서비스 요금이 비싼 상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 재발에서 9월에 B컷이 되면 0.5% 되면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페드 인사들도 전혀 변한 게 없고 세계적 석학들의 설문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9월달 FOMC의 0.25%포인트 뭐 종전에 예상됐던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75%. 물론 이제 기관에 따라서는 다르긴 합니다는 예. 아까도 뭐냐면 홍익거께서도 9월달 B컷 단행한다가 약 80% 이상 됐던 것이 지금은 50대 50입니다. 거의 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학들의 견해에 또 0.25%포인트 여기에 75% 0.5%포인트는 25%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시각은 인플레 재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플레 재발을 남은 상태에서 0.5%포인트는 인플레 재발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같이 결을 하는데 긴급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도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뭐 말을 만들어낸 거죠. 음. 지금 위기의 9월 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를 거친 만큼 긴급 사항이냐? 예.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닷컴 버블 사태냐? 그다음 금융위기 사태냐? 코로나 사태냐?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세계적 석학들의 설문조사도 9월 회의 이전에 긴급 회의를 해서 금리를 단행해야 된다. 이 시각은 10%에 불과하다. 10%. 10%에도 불과하다. 10%에 불과하다. 시청자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었죠. 이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사실 일본 증시가 말해주는 거죠. 청산됐으면 일본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가야죠. 예.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석학들은 엔캐리 자금 청산된 만큼 엔화가 강세되면 일본 경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산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저기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시역 발생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는 오히려 사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청산이 아니라 미국 내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도 지난 주말에 온 그렇게 유튜브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제 견해가 아니라 세계적 석학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그 다음에 사실 그 실업률 문제, 그리고 클라우드 샤미의 법칙의 문제, 그리고 PMI 문제,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한 문제, 임시에 대한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되면 그동안 8월 쇼크에 국내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의 뒤늦은 보고서를 통해서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더 현명하시니까 아마 세계적 석학들의 견해를 참조를 해서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꼭 좀 말씀드리고 가짜 뉴스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 유튜브의 어떤 질적인 문제에서 한번 차별화가 될 시점이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문제 그리고 이벤트에 너무 과민 반응하기보단 균형의 미각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